자, 오늘은 도시개발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집 71페이지입니다. 자,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절차에 관한 사항인데요. 제일 먼저 우리가 이 도시개발 사업은 여기다 이렇게 우리가 신도시 하나 만든다고 합시다. 신도시 만들 때 이 절차가 어떻게 되는가? 제일 먼저 신도시 명칭이 도시개발구역이니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두 번째, 이 신도시는 어떤 신도시 만드는가, 어떤 형태의 신도시 만드는가, 즉 신도시 개발에 대한 방향입니다.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도시개발 사업계획인데, 지문이 너무 기니까 줄여가지고 개발계획이다 그래요. 개발계획 이렇게 표현하고요. 구역지정과 봐봐요. 구역지정과 동시에 개발계획 발표를 해주면 이 발표된 내용에 따라서 시행자가, 공사하는 게 시행자죠. 시행자는 사업계획서 만드는, 사업계획서 우리가 실시계획하고 승낙받는 게 인가 그러죠. 실시계획 인가 고지가 있으면 사업을 시행하는데, 이때 사업 시행 방식이 크게 수용, 사용, 환지, 혼용인데, 수용, 사용이다 그러면 생각나는 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호사에 관한 법률, 이 법이 일반법이니까 여기에 대한 모든 절차가 있으니까 도시개발법에는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두 번째, 환지인데 땅길이 바꾸는 환지. 환지에 대한 모든 내용은 도시개발법에 있으니까 개발법이 환지에 대한 일반법이거든요. 그래서 개발법은 모든 내용이 환지로 갑니다. 환지. 혼용은 딱히 없죠. 두 개 섞어서 하는 게 혼용이다. 환지 방식이면 땅길이 바꾼다. 어떻게 바꿀 것이냐? 바꾸기 위한 계획, 이게 환지 계획이죠. 환지 계획 만들고, 그리고 시행자가 환지 예정지는 미리 정해준 거죠. 공사 끝날 때는 미리 알려준다. 그게 예정지고, 예정지는 그래서 임의적이죠, 임의적.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다. 필요하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사 끝나면 준공도 받고, 마지막 땅길이 바꿔준다. 환지 처분, 큰 흐름이 이렇게 되는데, 제일 먼저 구역에서 알아야 될 게, 도시개발 구역은 첫 번째, 누가 지정할 것이냐, 지정권자 알아야 되고, 두 번째, 구역 지정 절차 보고, 세 번째, 면적 암기해야죠. 네 번째, 구역이 지정되면 어쩌는 효과가 있고, 다섯 번째, 구역의 해제 시기, 3실 2개, 5, 3, 3, 0 생각해야 되고, 개발계획 수립 시기, 원칙은 이렇게 구역 지정 시 하는데, 구역 지정 후에 하는 경우,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거 살펴보고, 두 번째, 개발계획 내용, 보나마나 지구 단위 빼고 다 있다 이 말 할 것이고, 개발계획은 지정권자가 직접 또는 요청보다 변경하고, 동의죠. 환지 방식일 때 면적 3분의 총수 2분의 동의받고, 기준계, 상위계획은 광역기본계획 들어맞아야 한다. 자족도시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거 듣고 왔죠? 들었나요? 듣고 와야 돼요. 듣고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들었다는 전제 하에서 진도가 나갑니다. 저는 여러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까지만 보고 끝내자 그런 분들은 반드시 한과목 꼭 듣고 오고, 공법이라는 과목도 너무 좋고 강의하는 사람도 너무 좋고 계속 보고 싶어요? 듣지 말아요 그러면. 자, 72페이지입니다. 72페이지 총론 목적이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냥 예의상 썼습니다. 예의상 시험에 안 나와요. 2번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여러 가지 기능을 갖는 단지 조성 사업, 여러 가지 기능을 갖는 시가지 조성 사업이다. 그 내용이 1번이 도시관리계획 내용으로 가는 거예요. 다음 중 도시관리계획 내용이 아닌 것은, 도시관리계획 내용 몇 개 있다고요? 6개. 용도, 지역지구, 구역, 기반시설, 개발사업, 정비사업, 지구단, 입지구 6개 있죠. 그 도시관리계획 내용이 아닌 것은 해서 1번 도시개발구역에서 유통단지 조성하기 위한 사업, 그렇게 나온다고. 그게 뭐라고?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도시개발 사업이면 도시관리계획 4번이다. 그렇게 해석을 빨리빨리 할 수 있어야 돼요. 정리하면 도시개발구역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갖는 단지 조성 사업, 여러 가지 기능을 갖는 시가지 조성 사업이다. 이렇게 알고,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계획 시설 사업, 정비 사업과 더불어서 도시계획 사업입니다. 우리가 도시계획 사업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도시계획 사업은 도시계획 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계획 사업이다. OX 그러면 O 그래야죠. 반대로 도시계획 사업은 도시개발 사업이다. 그러면 X. 이제 그 정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2점 보면 개발계획과 구역지정이라는 사인데,
도시개발 사업계획, 개발계획입니다. 개발계획은 신도시 개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그럼 1번. 자, 개발계획은 1번 원칙. 지정권자가 구역 지정하면 개발계획 수립해야 된다. 안 중요. 2번 중요죠. 2번. 아주 중요. 자, 지정권자는 1번부터 6번까지 그거 차분히 보게 되면 12개. 12개. 차분히 보면 12개요. 왜 12개냐? 4번이 막 세분돼요. 관리, 계획관리, 생산이 보조관리, 농림장이 세분되다 보니까 이 12개. 12개 지역은 지정권자가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 이게 잘 나온다.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첫 번째, 개발계획 공모. 개발계획 공개 모집은 이거입니까? 공개 모집, 공모. 그리고 자연녹지, 그리고 생산녹지. 생산녹지 면적이 100분의 30 이하일 때. 그 다음 네 번째, 도시지역 외 지역입니다. 도시지역 외 그 말 대신에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관리지역 그 말 대신에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보존관리지역은 구역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첫 번째, 국장이 국가균형발전에서 중행장과 협의해서 구역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제외합니다. 줄여서 우리가 균형발전이요. 여섯 번째, 주거지역 상업지역 면적 합계가 전체 구역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입니다. 특히 6번이 답으로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암기해 줘야 돼요. 옆에 2번입니다. 개발계획 변경입니다. 개발계획은 지정권자가 만듭니다. 지정권자. 그래서 개발계획은 지정권자는 직접 또는 중행장 또는 시군구 또는 시행자 요청받아 개발계획 변경할 수 있다. 지정권자가 직접 변경할 수도 있고 요청받아 변경할 수 있다. 문제가 나오면 개발계획은 지정권자가 직접 변경할 수 있지만 요청받아 변경할 수 없다. 그러니까 X. 개발계획은 지정권자가 직접 변경할 수는 없지만 요청받아 변경할 수 있다. X. 나와봤자 그렇게밖에 안 나온다고. 직접 변경할 수도 있고 요청받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동의기준. 시행자가 국가지자체인 경우는 제외하고, 그 중요합니다. 국가지자체 제외. 국가지자체를 제외하고 환지 방식의 개발계획 수립할 때 면적 3분의 1 토지 소유자와 총수 2분의 1 동의받는다. 포인트는 와입니다. 와. 그러니까 일단 포인트 뭐냐? 국가지자체는 빼고 시행자가 국가지자체인 경우를 제외하고 문제가 나오면 지자체가 환지 방식 개발계획 수립하기 위해서 개발계획 작성할 때는 면적 3분의 1 토지 소유자와 총수 2분의 1 동의받는다. 꼭 그러고 나오니까 국가지자체는 동의 안 받는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 국가지자체는 안 받는다. 두 번째 포인트는 와 그래야지 와를 갖다가 또는 그러지 말고. 도시개발법, 개발법에서 동의가 나오면 면적은 얼마나 3분의 1, 총수는 언제나 2분의 1. 그러니까 포인트가 숫자가 아니고 와다고 와. 와를 갖다가 또는 바꾸니까 와. 그래서 일단 위에 함정 2개 있고 단 경미한 변경 그러지 않는다. 경미한 변경 뭔지 알죠? 어쩌고 저쩌고. 조건을 다는 변경은 경미다. 그러니까 어쩌고 저쩌고 변경은 동의 안 받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건이 6가지 쫙 해야 돼. 첫 번째, 면적 산지할 때 국공지 포함이냐 제외냐. 국공지 포함. 이게 어디 가면 문제되냐 그러면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위반 제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주민이 제한하는 거 기반시설, 지구단위, 산업유통개발지원주고 용도주고 폐지, 기기개 폐기되는데 기반시설 얼마 동의? 5분의 4. 나머지 얼마 동의? 3분의 2. 이 동의 계산할 때 국공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거기서는 제외. 여기서는 포함. 이래서 문제가 됩니다. 포함. 면적서 할 때 국공지 포함. 두 번째, 토지 소유권 여러분이 공동소유, 공유죠, 공동소유. 토지 소유권 여러분이 공동소유하면 대표 공유자 한 명만 소유자로 본다. 근데 집합 건물인 경우에는 구분 소유자별로 각각 한 명으로 본다. 신경 써야 돼요. 하나의 토지를 5명이 공동 소유하면 소유자 한 명. 집합 건물인데 구분 소유자별로 각각 한 명. 세 번째, 주민의 의견 청취를 공동공고 후입니다. 주민의 의견 듣기 위한 공동공고 후 집합 건물 분할해서 소유자 수가 늘어나게 되면 증가했다. 공동공고 전 소유자를 기준하고 증가했는데 포함하지 말 것. 네 번째, 공법에서 뭐뭐 전에는 동의 처리됩니다. 좌우지간 공법은 뭐뭐 하기 전, 뭐뭐 전에는 동의 처리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동의하고
동의하고 그 다음에 뭐뭐 전을 동의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동의 처리하면 동의자주에서 뺄 거. 5번 구역 지정 제한된 후부터 개발계획 수립되기 전 사이에 토지 소유자가 변경되면 또는 개발계획 변경 요청받은 후부터 개발계획 변경되기 전 사이에 토지 소유 변경되면 내용 알려고 있지 말고 어쩌고 저쩌고 소유자 변경 어쩌고 저쩌고 보니까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다 그러면 기존 소유자를 기준할 거냐 변경 후 소유자 기준이냐 이걸 모르니까 기존 변경 전 기존 소유자를 기준할 것. 6번 국공인을 제외한 전체 사유토지 면적 및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사유토지 소유자 동의 요건 이상으로 동의받은 후에 면적 및 수가 법적 동의 미달하면 국공인 발정 동의받을 것. 무슨 얘기냐 그러면 여기서 도시개발사업 이만큼 해가지고 국가나 지자체 가지고 있다. 국공유지 이만큼이 사유토지. 자 그러면 전체 면적 얼마예요? 전체 면적 3분의 2 플러스 총수 2분의 1 받아야 하는데 국공유지가 먼저 받으면 사유토지 조금만 받아도 쉴 거 아니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자 이게 지금 3등분 했다 그러면 자 먼저 사유토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만큼 하게 되면 사유토지에 대해서 먼저 얼마 받았다?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받았는데 전체 면적의 3분의 2, 2분의 1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때는 어쩌라고? 국공유지 관리청어라. 그러니까 국가 지자체 거 먼저 받을 생각하지 말고 개인들 거 받은 만큼 받고 받았는데도 사유토지 3분의 2, 2분의 1 전체 면적 3분의 2분의 안 되면 그때 오라 이런 얘기입니다. 사유토지 먼저 받는다 이 얘기입니다. 빨리 정리되자면 시행지가 국가지자체를 제외하고 환지 방지의 개발계 수입행할 때 면적 3분의 2 소유자와 총수 2분의 1 동의받는다. 단 어쩌고 저쩌고 변경은 동의 안 받는다. 하나, 국공유지 포함. 둘, 공유토지 대표 공유자 1명. 집합건물이면 구분 소유자별 1명. 셋, 주민의 의견 청취량 공동구역 후 집합건물 분할해서 소유자 수가 늘었다. 공동구역 전 소유자 기준할 것. 넷, 뭐뭐 전 동의 처리 가능. 다섯, 어쩌고 저쩌고 소유자 변경된다. 기존 소유자 기준. 여섯, 사유토지 먼저 받고 부족하면 국공유 갈청 동의받을 것. 개발계획입니다. 개발계획 내용 가로 중요죠. 가로 중요.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지구단위 계획은 어디에 있습니까? 실시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계획에 뭐 빼고 다 있다? 지구단위 계획 빼고 다 있다. 지구단위 계획 빼고 다 있다. 그거 신경 쓰고 그 다음에 7, 8, 9, 10 암기하고 두 개만 잡으면 되니까 7이 뭡니까? 구역 밖에 기반 설치할 때 비용 부담계. 8. 수용사용 대상이 된 토지 등의 세부 목록. 9. 세입자 등 주거 생활안정 대책. 10. 순환개발들 단계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 추진계. 밑에서 위로 가면 순환개발. 대. 생활안정 대책의 대. 사. 수용사용의 사. 기. 구역 밖에 기반 설치할 때 비용 부담계. 순대사기는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 두 개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개발계획은 뭐 빼고 다 있다? 지구단위 빼고 다 있다. 순대사기는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에 포함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면 문제는 충분히 다 풀려요. 5번 수립기준입니다. 개발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들어맞아야 된다. 이해해야 돼. 지금 우리가 광역도시계획, 두 번째 도시기본계획, 세 번째 도시관리계획, 1번 용도 지역지구, 2번 구역, 3번 기반시설, 4번 개발사업, 정비사업, 5번 지구단위, 6번 입지규제인데 오늘 여기하고 있어요. 여기 개발계획. 결론적으로 개발계획은 관리계획의 일부입니다. 관리계획 일부. 관리계획은 기본계획과 광역에 들어맞아야 된다 그 말이나 개발계획은 광역과 기본계획에 들어맞아야 된다 그 말이나 똑같은 얘기다 이런 얘기고요. 똑같아요. 그 다음에 2번 이제 기능상 상호조화인데 그냥 숫자만 암기합시다. 330만 이상 되는 신도시 만들어야죠. 330만 이상 되는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수립할 때는 주거, 상업, 산업, 유통, 기타 등등 그 안에서 모든 기능을 갖춘 도시 만들라. 자족도시 330만입니까? 100만입니까? 물어보니까 330만 이상 숫자 잡고 3번 개발계획 작성기준 작성법은 누가 정한다? 그럼 모르면 간첩이죠. 누가 정한다? 국장이 정한다. 이렇게 하면 개발계획 아주 간단히 끝났어요. 개발계획은 신도시 개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 계획인데
누가 수립하냐? 구역 지정권자가 구역 지정할 때 수립한대. 구역 지정 후 수립할 수 있다. 첫 번째, 개발계획 공모. 두 번째, 자연녹지. 세 번째, 생산녹지. 100% 30이야. 네 번째, 도시지역 외에 말 바꿔서 관농자. 관 말 바꿔서 개생보. 그리고 균형발전, 자연환경 제외. 그리고 추상공 면적이 100% 30 이하인 지역. 암기해야 돼요. 개발계획 내용은 지구 단위 빼고 다 있다. 순대사기, 구역 지정 후 포함할 수 있다. 지정권자는 직접 또는 요청받아 변경할 수 있다. 동의기준, 환지 방식 개발계획 수립할 때 일단은 국가나 지자체는 제외하고 면적 3분 이상 토지 소유자와 총수 2분의 1 동의받는다. 동의기준 1번 국공지 포함, 2번 공유토지 1명, 집합건물이면 구분 소유자별 1명, 3번 주민의 의견 정치, 공단공고 후 집합건물 분할 소유자가 늘어났다. 공단공고의 전 소유자 기준하고 늘어난 자 포함하지 마라. 4번 뭐뭐 전체를 할 수 있다. 5번 어쩌고저쩌고 소유자 변경된다. 기존 소유자 기준. 6번 사유토지 먼저 받고 부족하면 국공갈청 동의받을 것. 기준계획은 광역 기본계획 들어맞아야 되고 자족도시는 330만 이상이고 복합기능 가는 도시 그러면 330만 이상 숫자 암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성기준 작성법은 누가 정한다? 국장 정한다. 공법상 무슨 계획 작성기준 작성방법은 100% 국장입니다. 국장. 그래서 이렇게 쫙 깨면 한 문제 맞추고 두 번째 이제 구역지정이요. 구역지정. 기초조사하고 의견 청취하고 협의하고 심의하고 지정고시 하는데 1번 먼저 누가 지정하는 지정권자 등인데 지정권자 등은 시험 문제 나와요. 이 부분 암기해야 돼요. 원칙 이해입니다. 신기할 정도로 여기는 원칙 이해 묻습니다. 법에서는 원칙 이해 그만 안 하거든요. 다른 데서는 원칙 이해 왜 안 하거든요. 특이하게 여기만 왔다 그러면 원칙은 누구고 예외는 누구 이걸 물어요.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역은 원칙은 시도 대도시장이 지정하되 예외적으로 국장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원칙 시도 대도시입니다. 기억 안 중요. 시도 대도시는 계획적인 도시개발 필요하면 도시개발 지정할 수 있다. 안 중요 안 중요. 니은 중요. 둘 이상의 시도 대도시 걸치면 시도 대도시 협의해서 구역 지정 할 자 가위바위보 이긴 사람이 이긴 사람이. 둘 이상의 시도 대도시 걸치면 협의해서 구역 지정 할 자를 정한다요. 협의해서 구역 지정한다 이러면 안 돼요. 네 갈래 내 갈래 구역 지정 할 자를 정한다. 협의가 안 되면 그때는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 국장한테 권한이 넘어가는 거예요. 또 국장이 또 지정할 자 정한다 그러지 말고 국장이 직접 지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사유. 중국정부 긴급협의입니다. 중국정부 긴급협의 중행정요청 국가개발 정부 출연기관장 공공기관장이 30명을 설치한다. 긴급 천재지변 긴급 협의 둘 이상 시도 대도시 협의가 안 됐다. 암기 쫙 하고 답은 기억하고 디귿. 중행장 요청 중행장을 뭐로 말한다? 각 부장관 문화관광부 장관 뭐 기획재정부 장관 그렇게도 바꾸고 중행장 그 말 대신에 시장호수 요청 그렇게도 바꾸고 완전 지사한 사람은 요청 그 말 대신에 제안 이렇게도 바꾸고 문화관광부 장관이 제안하면 제안은 무슨 제안입니까? 요청이지. 제안은 민간이 제안하는 거예요. 민간이. 행정기관끼리는 제안이란 말을 안 쓰는 거예요. 민간이 제안 이 말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계획 위반 제안, 기지개폐,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정비계획 수립 제안. 그럼 누가 한다고? 민간이. 행정기관끼리는 제안 이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기억 중행정 요청 거기 함정이 있고 디귿입니다. 공공기관장 정부 출연기관장이 국가기관 밀접한 관련이 있는 30만 이상의 구역 지정 제한 이게 제한이죠. 제한. 자 여기서 이제 공공기관에 누가 있는 이게 문제인데 공공기관에 생각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지방공사 빼고 다 있다. 지방공사 빼고 다 있다. 공공기관에 누가 없다? 지방공사 없다. 지방공사는 없다. 지방공사가 없다. 그럼 누가 있는데? 한국토이트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철도공사. 토이트공사, 수자공사, 농어촌도 관광공사, 철도공사. 수자공사 빼졌네. 한국토이트공사, 한국수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철도공사.
누구는 없다고? 지방공사는 없다. 지방공사 기억해야 돼요. 지방공사는 국장에게 제한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야? 이러면 안 돼요. 듣고 와야 돼. 듣고.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이 답이니까 기억 디귿만 잘 잡아놓고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중국 정부 긴급협의 암기 못한다고 말이 안 돼요. 그 다음 옆에 지정 요청입니다. 시 대도시를 제외한 시군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구역 지정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도시시장은 본인이 직접 지정하니까 요청할 필요가 없어요. 본인은 직접 지정과 요청할 필요가 없고 대도시를 제외한 시군구청장이 누구한테? 시도지사한테 요청할 수 있고 2번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누구한테? 국장한테 요청. 아까 했잖아요. 중국 정부 중해서. 중행장은 국장한테 요청. 문제가 곧잘 나오는 게 시장 군수가 국장한테 요청. 이게 잘 나온다고. 시군구청장은 시도지사한테 요청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각부 장관은 국장한테 요청하고 누가 누구한테 요청하는가 이것도 잘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정제한 대 지정제한. 행정청끼리는 제한이만 안 쓴다고요. 비행정청만 제한. 비행정청만 제한인데 우리가 시행자에는 뒤로 2장 넘깁시다. 79페이지. 79페이지 맨 밑에 보게 되면 시행자 등 나오는데 시행자는 다음의 자 중에서 sik합시다.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그런 게 시험 문제 지문을 떠요. 시행자가 12명이 있는데 누구? 이게 아니고 지정권자가 정해줘. 이번에 니 해라. 지정권자가 정해주는데 12명 중에서 성격이 공공시행자가 있고 민간시행자가 있어요. 먼저 공공사는 공공. 누가 공공이냐? 국가지자체는 공공입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그 공공기관이 토익특공사, 수자공사, 농어촌공사, 관광공사, 철도공사 거기에 누가 없다고? 지방공사가 없다고. 이 공공기관은 국가가 만든 공사예요. 이렇게 국가가 만든 공사. 이 공공기관이요. 그 공공기관은 국토부 장관에게 구역 지정하자고 제안할 수가 있습니다. 넘겨오면 시행자 3번이 정부 출연기관. 그자도 국토부 장관에게 구역 지정하자고 제안할 수 있어요. 시행자 4번에 뭐가 나왔네? 지방공사. 그러니까 지방공사는 공공기관이 아니었다고. 지방공사는 국토부 장관에게 제안할 수 없다. 답으로 잘 나와요, 이게. 그 다음부터 이제 거기까지가 1번부터 4번까지가 공공시행자고 5번부터 12번이 민간인데 5번 도시개발권의 토지소유자. 건물소유자, 지상권자는 안 되고 토지소유자. 6번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 사업을 위해서 설립한 조합입니다. 조합. 전부 환지 방식일 때만 만듭니다. 조합은 전부 환지 방식일 때만 만든다. 나머지 7, 8, 9, 10 시간 있는 분들만 읽어볼 것. 우리는 공공시행자냐 민간시행자냐 이게 필요하니까 시행자가 그렇게 많이 있는데 다시 75페이지 와가지고 75페이지 3번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해가지고 이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는 12명.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들이 국장 특도시군한테 구역 지정하자라고 제안할 수 있다고. 제안을 할 수 있는데 12명 중에서 누구는 제안 못하냐? 국가 제안 못합니다. 국가가 누구냐? 국장이에요. 국장은 필요한 본인 직접 지정하면 되지 제안할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 지자체는 제안을 못해요. 지자체가 누구냐? 시도, 시군구가 지자체예요. 시도, 시군구가 지자체니까 시도, 대도시는 필요하면 직접 지정하면 되고 시군구청장 필요하면 요청을 하는 절차가 있으니까 제한이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조합은 아직 구역 지정이 안 돼 있으니까 조합은 없어요. 탄생이 안 돼 있어요. 탄생도 안 됐는데 어떻게 말하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국가지자체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입니다. 국가지자체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가 우리 시험에 지문 5개 딱 써놓고 다음 중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할 수 없는 자는 그게 한 문제 나왔다고. 조합? 답은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국가지자체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가 누구한테? 특도시군구. 특도가 나오면 뭐가 나와야지? 특별자치시가 나와야 되는데 도시개발법은 세종시가 아직 법에 안 들어왔어요. 참 특이한 게 세종시 때문에 원형지도 생겼는데 그래도 또 법 조문에는 세종시를 빼먹었어요. 언제 넣을지 모르겠어요. 세종시는 도시도 아닌 모양이에요. 그래서 특도시군구입니다. 다른 데 같으면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라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특도시군구. 특자시를 쓰면은 출제자가 쓰면 어쩌죠? 그런 고민하지 말아요. 절대 안 써요. 특자시 쓰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렸다 그러면은 이신청하고
맞았다 그러면 이의신청하고. 왜요? 법이 없잖아요. 득자시가 법적 근거대라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써놓고 틀렸다 그러면 그러면 득자시는 이런 조금 도시가 아니냐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야. 출제위원 바보 아닙니다. 절대 이의신청까지 안 만들어요. 그러니까 고민하지 말고 특자시 특자도 특자시 빼고 특도시군구한테 구역 지정자. 특도시군구가 누굽니까? 기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지자체 중에서 기초 업무를 수행하는, 쉽게 말해 맨 쫄병. 기초 업무를 수행하는 지자체이 하는데 2번 신경 써야 돼요. 자, 2번이 뭐냐? 공공기관의 장,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누구한테 제한합니까? 누구야? 특도시군구지, 특도시군구. 근데 공공기관의 장, 정부출연기관의 장이 면적이 30만 이상이 되면 특도시군구 가지 말고 국장 찾아가라. 30만 이상이면. 그렇게 가야 돼요. 공공기관의 장, 정부출연기관의 장도 특도시군구 찾아가는데 면적이 30만 이상이면 국장한테 제한할 수 있다. 3번 민간시행자가 구역지정자 할 때는 면적 사물의 동의입니다. 면적 사물에 신경 쓰지 말고 민간시행자요. 문제 나오면 빠네요. 지방공사가 제한할 때 면적 사물의 동의받아라. 틀렸다. 지방공사는 민간이 아니다. 나와봤자 그밖에 없으니까 민간이 제한할 때는 3분의 동의. 4번 제한받은 국장, 특도시군군 대답하세요. 대답. 언제까지? 한 달 만다. 한 달 내 결과 통보하고 부득이하면 한 달 연장을 해줍니다. 그 다음 5번 보면 이렇게 해서 이제 입안 제한 들으면 그 제한된 동의 다 나오면 해야죠. 그때 들어가는 비용은 제한자와 협의해서 전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6번 둘 이상의 시군구. 이 제한적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면 면적이 큰 그 말은 많이 걸친 많이 면적이 큰 그 말은 면적이 많이 걸친 시군구에 제한할 거. 이렇게 강원도 홍천하고 행성에 도시개발구역 이렇게 지정 제한 들어갔다. 어디 가가지고 제한합니까? 전국에서 면적이 제일 큰 도시가 어디입니까? 네, 1위 홍천. 그럼 무조건 홍천 가겠네? 말이 안 되지. 그게 아니고 어느 쪽에 많이 들어갔냐 이런 얘기지. 제가 뒤져봤더니 홍천이 1위에요. 홍천이 1위. 면적으로 보게 되면 홍천이 제일 커요. 땅 면적은. 그래서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면 큰 그 말은 면적이 많이 걸친 이 뜻입니다. 그 시군구에게 제한해야 돼요. 참고해가지고 구역 분할 결합인데 잘 납니다. 별거 없으면 별거 없어요. 이걸 갖다가 나누는 게 분할이고 떨어져 있는 거 묶는 게 결합이요. 분할되고 결합됩니다. 숫자만 잡으면 돼요. 1번 재정권은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 사업신고 분할하거나 서로 떨어진 둘 이상 지역을 결합해서 지정할 수 있다. 분합할 수도 있고 분할할 수도 있고 결합할 수도 있다. 다음 주 가면 통합도 나와. 통합. 분할, 결합. 다음 주에는 통합이 나온다고. 통합이. 도시개발구역은 분할하고 결합이 나오는데 정비구역은 통합이 있어요. 통합이. 자, 2번 분할할 때 분할 후 면적이 신경 써요. 분할 후 면적은 각각 얼마 이상, 각각 10,000 이상입니다. 또 3만 그러면 속으면 안 돼요. 분할 후 각각 10,000 이상, 각각 10,000 이상. 왜 그러냐? 도시개발구역의 최소 면적이 10,000 이상이 10,000 이상. 3만이 아니고 10,000 이상. 근데 3만 쓰면 우리가 속는다고. 3만 숫자 많이 보니까. 각각 면적은 10,000 이상. 세 번째,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해서 지정할 경우는 면적 10,000 이상 지역이 하나 이상 포함. 이렇게 지금 두 개를 결합해서 한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라도 10,000 이상이 들어가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10,000 이상이 들어가야 된다. 박스 은근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구역 지정 규모인데 암기합시다. 암기합시다. 별거 있습니까? 숫자 딸랑 4개요. 13,000, 30만, 10만 끝. 13,000, 30만, 10만이요. 13,000, 30만, 10만. 도시지역 안쪽,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 생산지 10,000 이상, 공업지역 3만 이상, 보존녹지, 구역지정 못함, 보존녹지, 구역지정 못함.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 생산지 10,000 이상, 공업지역 3만 이상, 보존녹지, 구역지정 못함. 도시지역 밖으로 나가면 자, 밖에서 얼마 이상? 30만 이상. 아파트 연립 건설계획 포함되고 얼마 이상? 그때는 10만 이상. 도시지역 밖에 아파트 연립 그런 말이 나오면 10만 이상. 도시지역 밖에 그러면 30만 이상. 숫자는 반드시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2번하고 3번은 좀 어려워요. 2번, 미리 말합니다. 2번, 3번은 좀 어렵습니다. 좀 어려운데 자주 출제 안 됩니다. 이해가 되는 분들하고 안 되는 분들은 과감하게 포기해야 돼요. 자, 설명합니다. 자, 여기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그리고 녹지지역, 그리고 도시지역. 왜 그래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뭐 하려고 지정해요? 애초부터가 개발하려고 지정해요. 녹지지역은 보존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인데, 자, 도시지역 왜 그러면 관농자인데,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신도시 지정 모델, 막내 살아성장 개발하는데, 그 뭐라고? 보존녹지, 여기는 구역 지정을 못하는 거예요. 보존녹지 빼고, 그러면 나머지, 이제 관리지역은 또 뭐 관리지역은 개생복으로죠. 그러면 이 지역이 이렇게, 이 지역에서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지역 외에서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지역 외에 전부 다 뭐라고 이렇게 보존 목적인 이 지역에다가 뭐 하자고?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하자고. 과연 구역 지정할 수 있냐 없냐 이렇게 물어보면 첫 번째 이제 두 개 구분하는 거죠. 거기에 광역이나 기본계획이 수립이 됐어요 안 됐어요? 광역 기본계획 수립이 됐어요. 수립이 됐다 그러면 광역 기본계획에서 개발이 가능하다고 인정한 지역에서 하고, 수립이 안 돼 있다 그러면 수립이 안 돼 있다면 그나마 개발이 가능한 계획관리하고 자연녹지 지역에서만 한다. 자, 무슨 뜻이냐 그러면, 자, 이게 지금 하나의 도시가 있는데 네 등분 해가지고 기본계획 보게 되면 도시 기본계획에는 뭐가 나왔냐 그러면 얘를 흰색 자 쫙 해가지고 이거는 뭐냐, 이거는 지도로 보게 되면 이게 나옵니다. 기개발지는 기개발지가 뭐예요? 이미 개발이 끝나 우리가 밟고 있는 땅 이런 데가 기개발지, 이미 개발이 된. 두 번째 노란색 자 여기는 노란색은 뭐라 나왔냐, 여기는 개발 가능지 그래요. 개발 가능지 앞으로 쪘다 개발할 수 있다. 세 번째 녹색이 쫙 나오면 녹색은 뭐냐, 이것은 개발 불능지요. 개발 불능지가 간단하게 경사 25도 이상 개발 불능이요. 네 번째 빨간색이 이렇게 빨간색에서 이것은 개발 억제지요. 웬만하면은 개발하지 말자. 그럼 앞으로 개발될 수 있는 땅이 어디라고? 여기라고. 이런 게 뭐라고? 광역 기본계획. 그래서 기본계획을 봐야 된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도로 표시가 색깔로 샥 나온다고. 뭐로 나온다고? 색깔로. 근데 그러니까 더 돈 아끼려고 흑백으로 복사한다고. 보인다고 안 보인다?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갖다 단처럼 맞추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칼라 복사, 이게 단가가 비싸거든요, 이것은. 칼라 복사를 해야 되거든요. 이 색으로 표시된 이걸 보고 찾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냐. 자, 이렇게 여기서 주상공을 빼고, 얘가 주상공 빼고. 그럼 여기가 여기가 현재 이미 개발이 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라고. 나머지가 뭐지?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그러면 여기는 전부 다 뭐라고? 보존 목적인 지역이라고.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있다고?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녹지, 관리, 농림 다 들어갔다 이렇게. 그럼 여기에다가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는 광역기본계획 수립이 됐냐 안 됐냐? 됐다. 됐으면 이렇게 표시가 돼 있다고, 표시가. 그럼 어쩐다고? 여기서라고 여기서 어디서 개발 가능한 지역. 안 돼 있다. 안 돼 있으면 이런 표시가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그럼 어디가 개발된지 알 수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그나마 개발 잘 되는 데가 투자 1순위 어디라고? 계획관리. 2순위 어디라고? 자연녹지. 3순위 들어오지 말고. 여기서만 지정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뜻이에요 지금. 정리하게 되면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지역 외에서 구역 지정하려면 광역기본계획 수립이 되는지 안 되냐? 됐다. 개발이 가능한데. 안 됐다. 계획관리, 자연녹지 말 거. 다음에 세 번째 뭐냐? 자, 1번이 아까 면적 나왔죠? 면적. 13,000, 30만, 10만. 2번, 광역기본계획 수립이 됐냐 안 됐냐? 3번은 뭐냐? 1번이나 2번을 배제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면적이 맞든 말든. 광역계획이 있든 말든 그냥 나는 막 지정한다. 막 갚아. 그게 뭐냐? 취계지균 그래요. 취계지균. 면적이 맞든가 말든가. 광역기본계획이 있든가 말든가 구역 지정할 수 있다. 그게 취계지균. 취가 뭡니까? 취락지구.
개발지능지구, 지구단위 개혁, 균형발전, 중행정과 협의를 진행한 균형발전, 자연환경 제외. 그 밑에 예를 들었죠. 주거상업공업재건 광역기본계획 수립 여부에 관계없이 수립이 되든가 말든가 면적만 맞으면 지정한다. 그게 광역기본계획. 근데 2번, 만약 농림지역이다, 관리지역, 자연환경이다. 똑같은 거예요. 관리농림 자연 그런 지역은 광역기본계획 수립되고 수립되면서 뭐라고? 개발이 가능하다 해야 되고 또 면적이 30만 이상이 돼야 지정한다고. 근데 예외적으로 그 지역이라 하더라도 지계, 지균 이게 들어가면 면적 맞든가 말든가 광역이 있든가 말든가 구역 지정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게 2번, 3번인데 좀 어렵습니다. 출제 가능성이 많이 희박합니다. 할 수 있는 분들은 하세요. 처음부터 얘기해서 중요란 말 안 했어요. 면적 중요고 2번, 3번은 안 중요. 어려워요. 약간 어려워요. 자, 3번 구역 지정 절차인데 구역 지정 절차는 개발계획 수립 절차와 똑같습니다. 구역 지정 절차는 개발계획 수립 절차와 똑같다. 첫 번째 기초조사, 조사 측량 할 수 있다.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조사 측량 하이한다. 도시개발법 따갔더니 이제 기초조사 조사 측량 할 수 있다. 두 번째, 주민의 의견 정치가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은 공청회, 도시관리계획은 공남. 근데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은 이 법 만든 사람 엉터리 공남이나 공청회 이나 그 말은 또는 공남 또는 공청회 같은 말입니다. 공남 또는 공청회, 공남 공청회. 이러면 선택이지 선택. 이것 또는 저것이니까. 그러니까 법 만든 사람이 대충 이렇게 만들어놓고 우리는 글자 하나 틀리면 틀렸다 그러면서 수험생들한테는 글자 하나 틀리면 틀렸다 그러면서 자기네 법을 대충 만들어놓고 공남이나 공청이니까 아니 공남이면 공남이고 공청이면 공청이지 이렇게 어리버리한 말이 어딨냐고. 근데 법조문에 이렇게 나온다고. 법조문에 공남이나 공청이라는데 그거 어떻게 한대요?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살짝 넘겼어요. 대통령령을 가게 되면 먼저 뭐가 나오고 공고 열람이 나오고 그러고 난 다음에 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100만 이상이면 공람하고 그 다음에 어쩌라고 공청에 다시 해라 이렇게 나온다고. 시행령에는 정확히 나오는데 법조문은 대충 내 대충. 어쩔 겁니까? 시험 봐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지. 뭐라고? 공남이나 공청에. 뭐라고? 공남 또는 공청에. 뭐야? 두 개가 동시에 나왔네? 틀렸네. 이름 하지 말라고. 맞는 말. 법에 맞는 말입니다. 공남이나 공청을 통해서 주민과 전문가 의견 듣는데 자 구체적으로 뭐 먼저 하냐? 공남. 공남이 뭐예요? 공고, 열람. 공고가 뭐예요? 알린다. 어디다 알릴 거냐? 이게 시험 문제예요. 우리 시험에서는 어디다 알릴 겁니까? 어디다? 어디는 어디입니까? 일간신문과 홈페이지. 일간신문, 홈페이지. 신문. 면적이 10만 미만이면 공보와 홈페이지. 공보.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15만이면 7만이면 이렇게 물어본다고. 일간신문 홈페이지인데 10만 미만이면 공보와 홈페이지다. 15만이면 당연히 신문이지 신문. 7만이면 공보지. 이걸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 부분 잘 잡아놓고 100만 이상이면 공남 공청 해야 된다.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혹시나 100만 이상이면 공남 후 공청에 다시 한번 할 거. 그리고 이제 지정권자가 구역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 뭐 합니까? 협의하고 심의합니다. 협의 누구하고? 관행장. 국장인데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 대도시인데 그냥 관계행정기관의 장. 심의. 국장인데 중도의 심의. 시도 대도시인데 넌 지방도시권의 심의. 근데 거기에서 뭐가 있었냐 그러면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원칙은 누구라고요? 시도 대도시. 원칙은 시도 대도시. 옛날에는 시도 대도시가 돼 100만 이상이면 국장 승인받으라 그랬거든요. 100만 이상이면 국장 승인받으라 해가지고 면적이 큰 것은 국가가 그 권한을 가지겠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야 권한을 중앙정부가 갖지 말고 지자체 이양해라 이양. 지자체가 존재하려면 권한 넘겨라. 그래서 승인이라는 말들이 뭐로 바뀌었어요? 국장하고도 협의하라 협의. 그래서 면적이 100만 이상이면 국장과도 협의한다. 중요 안 중요? 안 중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왜 설명해요? 혹시나 변경하고 안 되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내겠지. 혹시나
협의하고 심의합니다. 지정했으면 관보 공부에 고시합니다. 그래서 지정 절차는 그러면 뭐가 중요합니까? 물어보면 주민의 의견 청취. 어떻게 하는데? 공람이나 공청회. 공람이 뭔데? 공고 열람. 어디다 공고하는데? 신문 홈페이지. 10만 미만이면 공보 홈페이지. 100만 이상이면 공청회 한 번 더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구역 지정효과인데, 지정효과 1번 중요하죠. 도시개발구역만 지정하면 자동 뭐가 된다? 도시지역이 되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됩니다. 도시개발구역만 지정하면 자동 도시지역이 되고 자동 지구단위가 됩니다. 단 취락지구와 도시지역 밖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뭐가 잘 나오냐? 취락지구. 취락지구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한다고 도시지역 되지도 않고 지구단위 계획구역 되지도 않습니다. 그게 잘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행위제한입니다. 행위제한. 행위. 앞에 뭐가 빠졌다고요? 밖에 가서 이제 합격하고 난 다음에 실무하게 되면 실무하다 보면 다른 이제 옆에 중개업소들로 얘기를 한다. 얘기할 때, 야, 그 땅에 개발행위 허가 나오냐? 이렇게 말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촌티 난다고. 밖에 나가면 개발행위 허가 이런 말 안 해. 뭐라고? 행위허가. 행위허가 나옵니까? 이러고 물어봐야지. 개발, 법에서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고. 행위 그러면 앞에가 개발에 많이 빠졌다는 거. 우리만 모른다고, 우리만.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행위허가. 행위 제한 그러지 개발 행위 제한 말 이러고 안 하잖아요. 그러면 전국토에서, 자, 첫 번째, 전국토에서 뭐 하려면, 개발 행위를 하려면, 무슨 법에서? 국토계획법에서 뭐 받으라고요? 국토계획 허가 받으라. 그러니까 대한민국 개발행위에 대한 일반법은 무슨 법이다? 국토계획법. 전국에 있는 모든 땅에서 개발행위 하려면 개발행위 뭔데요? 건축, 공점 설치, 토지형질 변경, 토지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쌓는 게 이게 개발행위예요. 우리나라는 토지에다가 이제 부동산에다가 건축, 공점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지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적재 이게 개발 행위니까 이 개발행위 하려면 전부 다 무슨 법 가서 국계법 가서 누구한테 특광, 특특, 시장, 군수 허가받고 해야 된다.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이거 허가할 때 조건 허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허가 내용과 다르게 하기 때문에 원사에 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모든 내용이 어디에 있다고? 국토계획법. 그러니까 개발행위에 대한 일반법은 국계법. 이 상태에서 짠 얘기 신도시. 여기는 신도시인데 그러면 신도시에서는 별도 법이 있다고. 국계법이 아닌 건축, 공점 설치, 형질 변경, 토속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적지 그리고 하나 더 뭐가 있어요? 중목의 벌채 및 식재. 여기에 대해서는 국계법보다 우선하는 법 무슨 법? 특별법. 우선하는 무슨 법이 있다고? 도시개발법에서 뭐 받으라고? 허가 받으라고. 그럼 어쩐다? 국계법 허가 받은 걸로 본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정비구역. 자, 세 번째 정비구역에서 건축, 공점 설치, 형질 변경, 토속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채취, 중목 벌채 식재. 이것은 무슨 법에서? 도정법에서 국계법에 우선하는 법, 특별법 뭐가 있다고? 도정법에서 뭐 받는다? 허가 받는다. 그럼 어쩐다? 이거 허가 받은 걸로 본다. 이게 기본이야, 기본.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에 대한 일반법은 뭐라고? 국계법이라고. 뭔가 특별법이 있으면 특별법을 따라야 된다고. 특별법이 없는 거 무조건 일반법을 다시 준용하는 거예요. 좀 더 그런 말 나와요. 국토계획법은 건축, 공점 설치, 토지형질 변경, 토지 채취, 토지 분할, 물건적 허가 받으라는데 이 도시개발법하고 도정법은 거기에다가 나무 베고 심는 거, 나무 한 그루 전부 다 보상 영향 주니까 나무 베고 심는 것도 개발행위를 볼 때 허가를 받으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두 개의 법이 시험에 두 개의 법이 아주 잘 나와요. 이 법은 이미 잘 나온다고 알고 다 잘 나오고 아주 잘 나오는데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 이 도시개발법에서 건축물의 건축, 도정법에서 건축물의 건축에 이 두 개의 건축물은 건축물 건축, 가설 건축물, 대수선, 용도 변경 네 가지가 있는데 차이가 나는 것은 딱 대수선이 차이가 나고 나머지는 완전 똑같아요. 좀 이따 보면 글자 오타도 똑같아요.
응? 짬짬 글자가 똑같다고? 완전 똑같다고. 대수선이 개발법은 허가를 받아야 돼요. 정비법은 허가를 안 받는 거예요. 나머지는 완전 똑같아요. 시험 문제 완전 잘 나온다고. 이 부분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2번 행위자입니다. 행위자. 자, 도직벌교역 지정에 대한 주민의 의견 청취를 위한 권고가 있는 지역 또는 도직벌교역에서 도직계획사에 의하지 않냐고. 그럼 기본입니다. 이제 허가 이 말이 나왔다 하는 것은 뭐가 아니라고? 도직계획사업이 아니라고. 그 정도 모르면 이제 공인중개 자격증이 없는 게 사람은. 허가 이 말 썼다는 것은 그것은 비도시계획사업이다. 도시계획사업이면 허가라는 단어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도시개발 사업할 때는 시행자가 실시계 만들어서 허가 받습니까? 허가는 무슨 놈이 허가입니까? 인가 받아야지. 정비 사업할 때 사업계획에서 허가 받습니까? 무슨 허가 받습니까? 인가 받지. 도시계획 사업은 허가라는 표현 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허가 그 말이 나왔다는 자체가 도시계획 사업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허가를 받습니다. 넘겨보면 구체적으로 박스 딱 있죠. 그게 잘 나와요. 허가를 받는가 안 받는가 구분하는 거 구분. 별것도 아니에요. 받는가 안 받는가 구분하는 거. 받는 거. 건축물 건축, 가설 건축물, 대수선, 용도 변경 받으세요. 안 받는 거 없어요. 건축물 건축 무조건 허가 받는 거예요. 자, 먼저 보게 되면 건축물 건축과 5번 토지 분할 무조건 허가 받죠? 안 받는 게 없죠? 건축물 건축, 토지 분할 두 개를 묶어서 뭐라고요? 지분 쪼개기 그랬죠. 지분 쪼개기. 예외 없이 이런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거 인정한다 그러면 토지개발 사업 못해요. 이거 인정하게 되면 그 인천 사건. 건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집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끝나고 하나씩 집을 줘야 돼, 집을. 하나씩 줘야 되는데 옛날 법에는 법을 제일 처음 만들 때는 국민들이 법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법을 어리버리 만들어도 이게 먹혀요. 근데 한 번 딱 시작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법 이걸 갖다 허점을 파고든다고. 그래서 인천에서 옛날에 도시개발 사업 한다고 그러니까 옛날에 이 법이 정비가 안 됐을 때 도시개발 사업 한다고 주택 하나의 소유자가 몇 명부터 뭐 276명 이렇게 붙는다고. 집 하나에 276명. 그러면 그 집 하나 때문에 276개 집을 지어줘야 된다고. 도시개발 사업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사업 포기. 결론은 포기예요, 포기. 그래서 다시 어쩐다? 지분 합치기 한다. 왕십리 지분 합치기. 인천 지분 쪼개기. 그래서 지분 쪼개기 하게 되면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소유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건축물에 건축하고 토지 분할 어쩐다? 예외 없이 허가를 받으라. 니들 인정 안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두 번째, 공작물 설치 허가 받는데 농림수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공작물, 뭐 비닐하우스, 탈곡장 이런 거 나와요. 그런 건 그냥 하고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받으세요. 경작 형질 변경 그냥 하세요. 토덕 채취 허가 받으세요. 자연경관 훼손하지 않는 토덕 채취 허가 받으세요. 물건 적치입니까? 절치입니까? 적치. 물건 적치. 한 달 산 물건 적치 허가 받으세요. 근데 남겨두기란 대지에 따라 물건 쌓는 허가를 안 받습니다. 종목의 벌점의 식재 받는데 관상용 종목 이임제는 안 받습니다. 가로 안에 경작지 식재는 받는다. 그게 잘 나오죠. 그러니까 경작지 식재는 받는다. 그리고 재해복구 재난수 응급조치 받아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자, 108페이지 봐봐요. 108페이지. 78페이지, 30페이지 딱 넘어가면 108페이지 짠 가게 되면 밑에 3번 밑에 정비계 행위자 있죠? 밑에 정비계 행위자. 자, 건축물 건축, 가설 건축물 용도 변경. 뭐가 없어요? 대수선 옆으로. 그러니까 대수선은 뭐가 아니다? 허가 안 받는다. 공작물 설치 허가 받지만 농림수산물 생산에 직접 이은 가인 공작물 안 받는다. 형질 변경 받지만 경작 형질 변경 안 받는다. 토덕 채취 받지만 자연경관 훼손치 않는 토덕 채취 안 받는다. 토지 분할 무조건 받아야지. 그 다음에 물건 적치요, 절치요. 봐요. 어타까지 똑같다니까. 완전 똑같아. 대수선 빼고 똑같아. 그래서 두 개 내용이 둘이 내용이 완전 똑같은 거예요. 번갈아 가면서 시험에 나와요. 잘 나와요, 이 부분이. 그럼 다시 78페이지 가가지고 78페이지 박스 보면서 어쨌거나 시험에 잘 나온다는 거 알았으면 이제 반복해야죠. 별거 있습니까? 너는 받는 애, 너는 안 받는 애. 구분하자고요. 구분해주고 이제 밑에 동그라미 2번 기득권보입니다. 78페이지 박스 밑에 동그라미 2번 기득권보. 구역 지정 당시 개발행위 진행 중인 자는 구역 지정 후 30일 내 신고하고 개소입니다. 30일 내 신고하고 개소.
그 다음에 3번 허가할 때 시행자가 지정되어 있으며 무슨 시행자? 도시개발사업. 무슨 시행자? 정비사업 시행자. 도시개발사업 시행자하고 정비사업 시행자 이거 무슨 얘기냐 그러면 생각 잘해요. 국토계획법 시간에 개발행위 할 때는 하나 면적 적정할 것, 둘 이 도시관리계획 성장관리법안에 적합할까 부적합할까? 적합할까? 셋 도시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이 있을 것 없을 것? 없을 것. 그래서 어쩌라고? 도시계획 사업 시행자 의견 드려야 된다. 똑같은 말이야.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의견 드려야 된다. 정비 사업 시행자 의견 드려야 된다. 똑같은 뜻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허가받으면 국토계획법 개발행 허가 받은 것으로 봅니다. 국토계획법 개발행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허가 안 받고 있다 안 보이지만 허가 내용과 다르겠다. 원상회부 명할 수 있어요. 안 들으면 대집행 비용은 징수 안 내면 강제인수. 이거 조건 허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도시개발법은 그런 말이 없어요. 도정법 없어요. 없지만 뭘 한가? 개발행위는 없으니까 국토계획법 준용한다. 개발행위에 있는 게 전부 다 갖다 붙이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 법은 여기까지밖에 없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구역의 해제인데 구역의 해제 말로 합시다. 삼실 2개 5330. 혹시 어제 카페 들어온 사람 있나요? 아무도 안 들어왔네요. 거기다 이게 삼실 가지고 문제 내니까 대부분 다 틀려요. 대부분. 삼실 2개 5330 거기까지는 암기했는데 그 다음 살짝 속이니까 다 틀려요. 다 틀려요. 삼실이 뭡니까? 실시계 인가 신청은 3년. 2개는 뭡니까? 개발계 수익고시는 2년. 5330은 330만 이상이면 삼실 2개 그러지 말고 5실 5개 5년으로 바꾸라고 5년으로. 3년 2년 몇 년 바꾸라고? 5년 바꾸라고. 구역 해제 1번. 자, 구역지정고시하고 3년 내 실시계 인가 신청하면 3년이 되는 다음 날. 2번. 공사완료 공고일 다음 날. 환지 방식 환지 제목 공고일 다음 날. 3번. 자, 구역지정고시하고 2년 내 개발계획 수익고시하면 2년이 되는 다음 날. 그 두 개입니다. 두 개. 그 다음 개발계획 수익고시하고 3년 내 실시계 인가 신청 3년이 되는 다음 날. 결론은 뭐냐 그러면 실시계획 인가 신청 몇 년이라고? 3년이고 그래서 삼실하니까 삼실. 두 개는 뭐라고? 개발계획 수익고시 몇 년이고? 2년이고. 그 다음 5330은 면적이 330만 이상이면 2년, 3년 쓰지 말고 5년 쓰라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다음 날이고 다음 날. 그 다음에 옆에 이제 3번 용도적 해제인데 이래서 구역이 해제되면 용도적인 종조는 환원, 지구단위는 폐지됩니다. 단 공사 완료 공고일 다음 날,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 해제되면 환원되지도 않고 폐지되지 않습니다. 삼실 2개 5330이잖아요. 어제 문제 뭐라 냈냐? 우리 중개사 14회 시험에서 3년 내 실시계획에 인가가 없으면 3년이 되는 다음 날 구역은 해제된다. 3년 내 실시계획에 인가가 없으면 3년이 되는 다음 날 구역은 해제된다. 뭐라고? 3년 내 실시계획 인가 신청. 인가가 뭐가 없으면 신청이 없으면 신청이. 그러니까 어제 그 문제 내니까 다 틀리더라. 그 말은 아직까지 기초문제 분석을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 두 번째, 2년 내 뭐가 없으면 개발계 수익고시. 그래서 이거를 지금 삼실 2개 5330 이걸 누가 만들었다고? 이걸 누가 만들어요? 성태수인가 만들고 얘는 9기 때 합격하고 여러분은 12기지만 지금도 카페 들어와서 제가 문제 내면 좀 이상하면 얘가 질문해요. 교수님 이거 뭐가 이상한데? 야 너는 공부 좀 그만하라고 이제 언제까지 공부하냐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문제 내면 거기까지 되면 전부 다 답답은 제가 개별적으로 거기 해주거든요. 왜 자꾸 눈이 감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공부는 새벽 3시까지 하고 아침마다 졸고 이러지 말고 2시까지만 하고 아침에 졸면 안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저기 뭡니까? 진주에 있는데 지금 성남에 가면 6, 7년생이 있어요. 이름이 원규인데 원균?
이순신 장군 반대 누구요? 원균. 원균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이거를 틀리니까 태순이가 비밀 댓글로 언니 얘는 70이니까 언니 이래 삼실신이야 실신 또 알려주더라고. 삼실신은 실시객 실시객인가 신청이라고 해요. 삼실신. 그래서 두 개 수고야. 왜요? 뭐야 또 이건 또 지들끼리 비밀 냈다 보니 2년 내 개발계 수립 고시 안 하면 이렇게 별도로 또 알려주라고 태순이 나서가지고. 얼마나 착한 애입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고도 뭐하고 후속으로 보안까지 해주고 AS 다 해주고 하여튼 안 되면 삼실신 2개 수고 안 되면 그렇게 해야 돼요. 치사하게 시험 문제가 거기까지 나왔다니까. 맨날 삼실 2개 5330 암기했는데 삼실 2개 5330 3년 내 실시계 인가가 없으면 다 속아요. 인가 신청이 없으면 2개 2년 내 개발계 수립고시 그리고 되는 날 다음 날 그렇게 구역이 해제되면 용도중 정도는 환원하고 지구단위 폐지가 되는데 공사하려 공고일 다음날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 해제되면 환원하지 않고 폐지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암기법은 학생들이 만드는 게 훨씬 좋아요. 훨씬 쉽게 접근할 수도 있고 유찰 망정 훨씬 좋아요. 이렇게 하면 구역지정과 개발계획까지 봤습니다. 확인 문제는 스스로 하시고 잠시 쉬고 시행자 합시다.